오늘은 복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만든 그 복지 프레임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아마 모든 국가들의 최종적인 단계는 복지국가일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복지국가죠. 그래서 이 복지가 잘된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소개된 나라들이 북유럽의 국가들이고요.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롤모델은 미국이었죠. 일본이 잠시 그랬었던 적이 있고, 지금은 유럽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핀란드에 이민 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 북유럽의 음울한 날씨도 한몫하고요. 또 대한민국의 사회편의시설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조용하고 한적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무료해서 견디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즉 아무리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만족하며 사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문제없는 나라가 없고 말이죠. 이 서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자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복지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도 이 복지 문제가 결국 사회 문제가 되고 정치를 흔들어대고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득세를 하는 것도 결국 민주당이 이 복지 문제에서 선점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령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구호 같은 건 말이죠. 이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죠. 취지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쉽게 호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대냐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과 나뉘게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좀 대라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 걸 가져와서 없이 사는 사람들과 나눠 쓰자는 게 그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인 셈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론과 논리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이 지구상의 문제들이 하나라도 해결이 된 게 있던가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더 크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죠. 소위 그 경쟁이 없었던 사회주의 사회는 발전이 없다 보니까 결국 도태를 했고요. 이건 이미 20세기에 인류가 한 실험의 결과로 다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적인 방법론을 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펼치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고스란히 망해버리게 됩니다. 당장 아쉽다고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방법은 그 옛날 동화 속에도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아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이거 정말이지 이걸 아직도 설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말이죠. 이 서서히 잠식이 돼서 이게 다 그 착한 사람 병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착한 사람 병에 걸려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착각에 빠져버리니까 그 민주당 계열에서 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지 프레임은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공짜로 나누는 건 복지가 아닙니다. 이건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국민 주머니에서 돈 빼다가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펴는 정당에다 힘을 실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야, 참말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각 나라의 정당들이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을 집권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복지 프레임에서 맨날 밀리니까. 그래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온갖 복지 정책을 편다고 애를 썼고요.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더 황폐화됐죠. 아주 대표적인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가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저희 인생학교에서도 쇼츠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사회복지로 약자들을 돕겠다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결과 범죄가 급증을 하고요. 거리에는 불황아들의 천국이 됐으며 산불이 나도 산불을 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정말 수십 년간 펼친 결과가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다시 보수 정당을 선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트럼프인 셈이죠. 이건 너무도 명확합니다. 민주당의 복지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책이에요. 이미 전 세계가 그걸 다 증명하고 있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복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 좋은 삶, 건강한 삶,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든 인간이 꿈꾸는 그 인간의 본능인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지구상엔 80억 명의 얼굴이 있고요. 따라서 80억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죠. 인간은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일단 환경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던 적이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불러지기 전까지는 동물에 가까운 생존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수만 년 인류의 역사는 바로 생존의 역사였고요. 물론 일부 생존에서 벗어났던 인간들도 있었어요. 주로 지도자층이 그랬죠. 왕과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층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지적인 유의를 탐구했지, 그렇지 않았던 일반인들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여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한반도만 봐도요, 조선시대에 글을 배우고 입신양명을 하던 건 양반네들이었지,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글을 배웠다간 정말 치도곤을 당하기 일쑤였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을 하고 지적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한 건 불과 한 500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시작된 그 생산성 향상 덕분에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인구도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불과 200년밖에 되질 않았네요. 한 500년쯤 전부터 인류의 지식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 힘이 축적되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동시에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고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말이죠. 전부 다 이게 수만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과 한 300년 이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인간이 과도한 힘을 갖게 되면 결국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떼싸움을 벌인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 말입니다. 이 세계대전도 궁극적으로 물고 들어가 보면 결국엔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벌인 짓거리예요. 물론 지금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겠지만 그 시절 그 상황에서 살던 인류들은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악마 하나를 만들어 놓고 모든 잘못을 그 악마가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던데, 가령 히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인들은 자신의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저 전쟁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그런 결과를 만든 것뿐이고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을 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건 바로 그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동물에 가까운 삶에서 출발을 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던 건 바로 그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 오랜 기간 출현했던 인간들 가운데서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안 해봤겠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없었겠냐고요. 인간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날을 비로소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서로 협동을 해서 살아야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등 따시고 배불러져야만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실들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였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일단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인간의 지적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풍요와 힘을 갖게 되면 서로 다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거였죠. 그게 1, 2차 세계대전이었고요. 이 넘쳐나는 힘을 제어하는 건 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지성이라는 거였어요. 이쯤 되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이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발견한 셈입니다. 그러다 인류의 과학기술은 어느샌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가상의 공간 속에 그동안 인류가 만든 모든 지식 정보들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서나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로 만들었죠. 서서히 국경의 의미가 무의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죠. 정부가 강력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옥죄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점점 탈중앙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기술의 발전과 결합을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어냅니다. 아직까지는 국가 우선주의가 우세하지만 또 모르죠. 국가를 초월한 국제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온라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면 정말이지 각 나라의 돈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이미 그런 세상을 선보였었죠. 터미네이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류가 해왔던 그 수많은 시도들과 실험들이 사실은 다 복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복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자체가 복지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제 복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동안 인류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 제도라는 형태를 빌어서 복지를 실현하고자 수없이 많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들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복지에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 행복해진 나라가 있냐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 실패입니다. 왜냐고요? 접근부터 잘못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서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80억 개의 얼굴이 있고요.
80억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80억 개의 인생은 전부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타고난 재주도 다르고 알고 있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르죠. 하나로 일관되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하나로 일관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복지 정책은 어떻죠? 큰 틀을 만들어서 누구나 공평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관된 복지 정책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복지 정책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백만장자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과 거리의 불황아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이 같을 수 있나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와 글도 모르는 까막눈의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가 같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져야 합니다. 맞나요? 그럼 모든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같을 수 있나요? 모든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똑같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걸 정책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루어낸다는 그 상상이 가당키냐 하겠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헛다리를 짚어왔던 겁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들의 지성이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현재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모든 생각들은 그저 물질을 기반으로 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현 인류의 주된 생각들, 즉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고 있으니까요. 17세기 무렵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인쇄술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들의 지식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기초가 됐죠. 이 근대 사회에서 인류를 이끌어온 건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연구 대상이 뭔가요? 바로 물질입니다. 즉 물질을 기반으로 한 생각들이 발전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생각들도 바로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한 생각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유물론인 셈이죠. 인간을 그저 하나의 생명체로 본 겁니다. 즉 동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신을 중심으로 한 생각으로 지배됐던 그 중세사회 암흑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인류가 선택했던 건 물질 중심의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금주의가 횡행을 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되어 버린 거죠. 지금 인류 사회를 한번 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 있는 모순들은 다 끌어안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은요,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인류 사회의 인류의 난제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고요. 동시에 전 세계 출산율은 꼴찌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도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 국민들이 개인적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문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민식이가 죽으니 민식이법을 만듭니다.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김영란법을 만들고요. 세월호가 침몰하니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들을 해결했나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만들고 있죠. 이 사회에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그 힘으로 자신들이 정권을 갖겠다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결과 이 나라는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 모두의 탓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이 나라가 맑아지고 좋아질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착각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 소위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잘난 척을 하면서 입방 하나 찍고 손가락질만 해대지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라고 결정을 하고 생각을 출발하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40년도 넘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이미 이 세상이 변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 대한민국의 계엄은요, 과거 40년 전의 계엄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가 시스템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몰랐을까요? 도대체 윤석열을 독재자라고 하고 그 사람을 괴물로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들을 하죠? 그 양반 대통령 되기 전까지 검찰이었어요. 이 나라 법을 수호하는 검찰.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쓰레기로 만들죠? 멀쩡한 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저는 도무지 이 지식인들의 입방아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정신들이 다 죽어 있어요. 관습에 젖어서. 지금 이 나라 지식인들에게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해봤나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행복하셨나요? 윤석열이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언저리에서 붙어먹는 몇 명의 사람들과 그 집단들만 논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우리들은 행복해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노름에 노란하지 맙시다. 아우 제발. 그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민주당류가 제시하는 복지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책이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가 다 그것을 증명해 놨어요. 이미 증명된 것들을 이 나라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다시 실험을 하자고요? 정말이지 미친 거 아닌지 싶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전 국민이 깨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죠. 누가 나서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 택도 안 되는 생각들 하지 말고요. 네가 일어나서 네가 깨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개개인들이 다 각성을 하고 깨어나야지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행복해지자고 하는데 이해가 좀 되세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해지는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는 우리는 절대 행복해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다들 안타깝고 아프시죠? 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처리했어야 하느냐? 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전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됐던 거죠.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그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는 그거였어요. 에이 괜찮겠지 하는 그 아니란 생각 말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전부 다 그 유도리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도 그 유도리를 최대치로 쓰고 저기에서도 그 유도리를 최대치로 쓰고 그게 누적되고 쌓여버리니 결국엔 그 커다란 배가 기울어져 버렸던 거죠. 만약에 매 과정마다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이 전체를 컨트롤해서 통과를 했다면, 그래서 규칙대로만 했다면 세월호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결국 인재였죠. 막을 수 있는 사건을 괜찮겠지 하다가 당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그만큼 설마 하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뭐가 다를까요? 그걸 경찰이 방치했다느니 뭐 국가가 방임을 했다느니 에라 이놈들아, 그 정부 탓을 하는데 그 등신들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식들이 어디에 가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산 부모들 책임이 없다고요?
아니 도대체 자식들 교육을 평소에 어떻게 시켜놨기에 애들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내리막길에서 서로 엉켜서 압살을 당해요. 얼마나 부주의하게 길렀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공감은 하지 못할 망정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럽니다. 에라 이놈들아, 그러니 정신을 못 차리죠. 이 사회를 부모들이 방치를 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당장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 안전교육부터 시키고 단속을 했어야지 말입니다. 그런 틀들을 만들어 갔어야죠. 도대체 사회 질서를 지키는 훈련이 얼마나 안 되어 있었으면 그런 사고가 벌어지냐는 거죠. 물론 그걸 전부 부모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저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인데 가슴 아프죠. 그래도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시켰어야 했던 겁니다. 평소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엔 가급적 가지 못하게 교육을 시켜놓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에는 평소에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는 교육 정도는 시켜놨어야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가르쳐 놨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물론 상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아이들을 꼬여낸 그 장사치들도 정말 욕처먹을 짓거리 했어요. 그리고 도로가 그렇게 위험한데도 수십 년간 방치를 했던 지자체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걸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전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문제지, 그걸 겨우 정부 탓이라고 우겨대는 놈들은 또 뭐냐는 말입니다. 아, 정말이지 민주당 얘기를 하면 쌍욕밖에 나오질 않네요.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이 뽑아서 힘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요. 아니 어쩌다가 이 나라가 남 탓하는 병이 이렇게 깊게 들었는지 말이죠. 우리 선배들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제발 정말이지 이제라도 좀 정신들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 탓하는 놈들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놈들이에요. 개선안을 내놓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아니 나라의 사건 사고를 이용해서 정부를 욕하고 공격해서 지네들이 정권을 갖겠다는 놈들, 아니 그런 놈들은 국민들이 야단을 쳐야죠.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아 정말이지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본질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본질은 하나예요.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고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본인 스스로도 행복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자연은요,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의 그 아니란 생각들이 모이면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인 비극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 세포 하나가 감염이 되면 그 주변이 병들고요. 그 감염이 확산이 되죠. 이처럼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확산되면 이 사회가 병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면 사회 역시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국가는요, 더 큰 단위의 운명 공동체인 거죠. 그럼 이 지구별은 어떨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인류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이렇게 거대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개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건지 말이죠. 이 핵개인의 시대라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유행을 하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법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식인층들이 더 그렇죠. 이미 지가 최고인 사람들에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면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콧방귀나 끼고 앉아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 계몽주의가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누군가 나를 가르친다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층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교육인이 계몽인이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저 공유라는 말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미국 하버드에서요, 7, 80년의 긴 연구 끝에 발표된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결국엔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요, 삶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부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은 하버드에서는 인간관계 회복을 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이 부를 통한 삶의 만족도가 우리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길어봐야 3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표현이 있어요. 도파민이죠. 전 국민이 이미 뇌에서 분비되고 있는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인간의 만족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기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만큼 최신 뇌과학의 연구 결과가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거 받아들이나요? 사람들은 선별적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정보의 편식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은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라는 사실을 말한다고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지 혼자 행복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그저 잠시 기분이 좋았다 말았다 할 뿐인 거죠. 아무리 기분 좋고 째지는 그 감정이 길어봤자 3개월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3개월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패턴의 사회로는 행복에 이르는 복지국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펼쳐봤자 3개월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게 되면요,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본인들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복지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행복해지면 그 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인생학교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은 전부 다 국민들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즉, 복지국가를 만드는 컨텐츠이자 복지에 대한 교육 컨텐츠입니다. 사실 이 복지와 교육은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채널 이름도 인생학교라고 지은 겁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간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결국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너와 나는 서로가 빚을 진 빚꼬리 인연이라는 것도 알게 돼서 그저 나는 너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인류는 수만 년 이 사실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날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내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내가 스스로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절로 건강해지고 우리들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행복은 그냥 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고요. 이것이 완성된 복지국가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밑바탕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역시 수만 년 인류의 피와 눈물의 결과물이죠. 그 희생 위에 우리들은 행복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오직 행복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동안 희생을 해왔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면 조상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보람을 얻기 때문에 죽어서도 행복해지는 그 덕을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 길을 우리 같이 걷지 않으시렵니까?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